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 창문도 열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밭에 160톤에 달하는 퇴비가 뿌려졌는데 확인해보니 닭 배설물과 사체가 뒤섞인 사실상 폐기물 수준이었습니다. 아산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퇴비 살포자와 운반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12,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밭고랑 사이로 썩은 닭사체가 나뒹굴고 곳곳에 닭뼈가 보입니다. 지난 1일부터 이틀 사이 밭관리인 등이 닭 배설물과 폐기물들이 뒤섞인 퇴비를 160톤이나 뿌려놓은 겁니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는 탓에 악취가 진동하면서 바로 옆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민들은 열흘 넘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를 맡았을 때 사람이 메스껍다뿐만 아니라 머리가 좀 아프다라는 정도까지의 그런 고통이 동반하는 악취였었어요. 악취 민원이 빗발치면서 아산시가 긴급 조치를 내려 비닐로 밭을 덮어놓긴 했지만 악취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퇴비에서 발생한 파리가 방충망에 들끓었고 인근 식당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30-40% 정도 매출은 떨어졌고 그리고 손님들도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이 안 오시는. 아산시 조사 결과 한우농장과 사슴농장주 2명은 지난 1일 해당 밭에서 가축들에게 먹일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퇴비를 주문했습니다. 이후 운반업자가 전문 퇴비업체가 아닌 천안의 한 양계장에서 닭 배설물과 사체 등이 뒤섞인 폐기물을 가져와 이 같은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계장 배출업소, 그다음에 운반자, 그다음에 이제 살포자분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 조치는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부숙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개분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유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40대 체육교사가 여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맺은 사실이 확인돼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이 학교에서 해당 학생과의 상담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경찰 신고와 더불어 해당 교사를 일단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 여학생이 극심한 심리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시교육청은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해당 교사를 엄중 징계할 방침입니다. 충남대병원에서 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던 직원이 환자들의 영수증을 이용해 주차비를 상습, 감면받다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지난 1년 동안 130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 영수증이나 허위 접수증을 만들어 하루 최대 8,000원에서 9,000원씩 주차비를 감면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주차료 100만 원 상당을 환수하고 해당 직원을 중징계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유명 골프 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 씨가 이끄는 재단이 박 씨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국제 골프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의 서류와 도장 등을 위조해 사용했다는 건데 박 씨 아버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소개된 국제 골프학교 조감도입니다. 프로 골퍼 양성을 위한 트레이닝과 외국어 교육 등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며 박세리 씨의 부친인 박준철 씨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세리 희망재단이 지난해 9월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업체로부터 국제골프학교 설립 제안을 받은 박 씨가 재단 법인 명의의 문서와 인감 등을 위조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재단 측은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을 받은 뒤에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장이 어떻게 위조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박세리 희망재단 인감도장이 있고 그 도장과 유사하게 위조를 해서 찍혔는데 이제 육안으로만 봐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내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최종 결정은 박세리 개인의 판단이 아닌 이사회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부녀 갈등으로 보는 건 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 씨를 검찰에 송치한 걸로 전해진 가운데 박 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위조한 사실이 없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4조 2천억 원을 돌파해 코스닥 시총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알테오젠은 지난 2월 미국 바이오 기업 머크와 기술 이전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1년 사이 주가가 6배 이상 뛰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어기구 의원이 농림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계속 거부하면 오는 13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도 예고한 상황으로 충청권에서는 민주당 3설인 조승래, 강훈식 의원의 상임위원장 선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좁은 실내에 갇혀있는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이상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실내동물원 측이 인근 부지를 활용해 야외 방사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람객 전시 중심의 동물원 개념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고시원같이 좁은 공간에 갇혀 맹수들이 빙빙 도는 이상행동을 하고 부상당한 채 살고 있는 대전의 한 실내동물원. 동물원 측은 동물들이 동물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실내동물원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안타깝지만 코로나19로 해마다 20억 원씩 적자가 쌓여 그동안 개선이 어려웠는데 인근 부지 3,300제곱미터를 야외 방사장으로 꾸미겠다는 겁니다.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는 마리당 500제곱미터의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올해 겨울 착공 목표로 설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실내 동물원 측은 동물들이 다른 곳으로 가도 더 열악한 곳으로 갈 확률이 높다며 이 같은 대책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물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해도 여기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었고 지난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사자 바람이는 서울 대공원에 있다가 경남 김해의 실내동물원으로 팔려갔고 학대에 가까운 방치가 이어지다 청주 동물원으로 구조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이 이곳만 해당되는 건 아닌 만큼 무엇보다 관람객 위주에서 전시동물의 습성에 맞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동물의 본성이나 습성들을 다 무시하고 인간이 관리하기 편하게 그렇게 전시가 돼 있어서 조금 더 생태동물원의 관점에 맞게 동물원의 환경들이 바뀌어야 되고 동물원을 소비문화로 보는 시민들의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설 자체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열악하거나 동물을 단순히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설은 소비를 하지 않으시는. 이어 시민들에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동물원을 볼 때마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 IEE 마일스톤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CDMA 상용화가 등재됐습니다. CDMA는 애트리가 SK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지난 199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기술로 전 세계 3세대 이동통신의 기반이 됐으며 이번 CDMA 상용화 등재로 통신 강국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잡아당겨도 고화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유연한 OLED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카이스트 유승엽 교수 연구팀과 애트리 공동 연구팀은 유연성이 뛰어난 초방막 OLED를 개발해 디스플레이를 잡아당기면 숨겨진 OLED가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신축성과 함께 높은 발광 밀도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외력을 가해도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했다며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논산시는 충남 시군 가운데 농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요.
첨단 스마트 공장과 더불어 1호 방산기업 준공 등 국방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새롭게 재편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논산시 은진면의 이 사료 공장은 가동한 지 30여 년 만에 스마트 공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일일 130톤 규모의 국내 최고 품질의 양어와 반려동물 등 특수 사료를 양산할 예정인데 특히 어류 양식 사료에 최적화된 생산 라인을 도입했습니다. 원료 입고에서 출고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 디지털화됐으며 IC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세밀한 품질 공정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생산량이 50% 이상 증대되면서 원료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춰 양어가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스마트 공장 완공으로 국내는 물론 수출 시장 확대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성 효율도 좋아지고 그리고 제품력도 극대화시키면서 우리 소비자들께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품질과 물건을 좀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을 완성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논산시 양촌면엔 25만 제곱미터의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됐고 논산시 1호 방산기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논산시가 국방 군수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무기류를 만드는 제조 공장이 준공된 겁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업체가 이곳으로 이전할 전망으로 논산이 국방 군수도시로 거듭날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 업체는 논산과 인근 지역에서 55명을 채용했는데 5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 군수 산업을 비롯해서 약 12개의 큰 기업들이 약 1조 원 가까운 투자를 우리 논산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3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올 초 논산시 연무읍엔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승인을 받았고 국방과학연구소사나 국방미래기술센터도 유치한 바 있어 군수산업도시로 논산의 성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논산 대표 제조업체인 첨단 공장 완공과 국방산업 1호 기업인 KDI의 신공장 준공은 농업 위주의 지역 경제에 빠른 재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공주시 주미동의 한 하천변 공사 현장에서 오래된 105mm 포탄 2개가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탄들은 폭발물 처리반에 의해 수거됐으며 노화된 채 발견돼 사용 가능성이 없어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 또한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의 새로운 경비정 209정이 취역해 충남 서해바다를 더욱 안전하게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길이 44m에 폭 7m, 248톤 규모의 209정은 200톤급 경비함정 최초로 수심 200m까지 수색이 가능한 수중 음파 다중빔 음향 측심기를 탑재해 침몰 선체나 실종자 수색의 효율성을 더하게 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4일간 DCC 제2전시장과 한빛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2024 도시캠핑대전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4,7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행사로 도심형 캠핑축제라는 새로운 길을 열고 캠핑 문화 선도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진 행사였다고 보고 내년엔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이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6월부터 8월까지 세종 지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 살충제 검사에 나섭니다. 연구원 측은 더운 여름철 진드기 방제를 위해 살충제 사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여름철 계란 안전 관리를 위해 관내 23개 농장에서 직접 계란을 수거해 34종의 살충제 성분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